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 하면서 선생님이랑 대화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채팅창이든 뭐 스피커 그러니까 오디오든 마이크든 뭐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5가지만 말하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5가지. 이게 만약에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5가지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시간이 없지 않았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바로바로 이야기 못하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쌤도 아이유 환장합니다. 아이유 되게 좋아해요. 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변요한도 좋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들의 공통점. 지금 보니까 다 연예인 위주로 나오네요. 관심사.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음악.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음악, 대부분 음악 하니까. 철학. 음. 철학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은 인문학이나 철학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 읽는 취미 진짜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좋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이에요. 요즘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은가요? 요즘 뭐 할 때 기분이 이 수업이요? 아, 잠잘 때. 친구들 잠 얼마나 자요? 잠 잘, 지금 15시간이나 자요? 7시간? 3시간? 5시간? 한 5시간. 잠 중요한데, 잠 중요해요. 진짜 잠 중요한 건데,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라던가 혹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나이가 쌤 생각에는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친구들 나이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 체력 분배를 잘해서 체력 안배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쌤만 해도 쌤 진짜 잠이 많거든요. 원래 잠이 많아요. 자는 것도 좋아하고 꿈꾸는 거 자체도 뭐 좋아해요. 그런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도 좋고. 맞아요. 잠 잘수록 늘어요. 너무 TMI 아니에요? 잠잘 때 침 흘리는 건? 쌤도 가끔 침 흘려요. 진짜 진짜 가끔. 근데 자주는 아니고. 좋아요. 음, 그렇다면 그것을 하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얻을 수 있는 것. 기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얻는 것. 행복, 상쾌함, 행복, 음, 건강. 건강 진짜 중요하죠. 성취감, 희열. 맞아요. 오히려 잠 많이 자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자는 게 제일 건강하고. 유희열. 이 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유희열 다음에 스케치북 나온 거 보니까. 오케이. 다음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정성 들여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입시. 그죠. 중학교 입시. 친구들은 아마 다 상대적으로 입시라는 환경을 중학교 때 겪고 나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동급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패배도 맛봤을 거고, 그런 시련도 맛봤을 거고.
근데 다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인생에서 실패할 일이나 좌절할 일이 많더라도 그 다음에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 계열은 특히나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을 거고 쉽게 온 건 쉽게 갑니다. 네. 노 페인 노 게인. 좋아요.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평소에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평소에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음, 궁금한 게 없어요? 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선생님 성향이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혹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립하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물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눈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 질문하는 거. 왜 친구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눈치 보인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음,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왜 못 하겠어요? 비슷한 이유일까요? 수업 시간에 왜 질문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의미인 거죠? 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관종 같을까 봐. 음,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종이 나쁘냐라고 봤을 때 다들 기준점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면서 그죠? 저 쌤도 눈치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가치의 판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개인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물어보는 게 맞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이 내 시간이기도 해요. 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물론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 내 질문으로 인해 어떤 시간을 뺏는다, 눈치가 보인다, 그런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네. 그죠? 예전에 그런 만화나 혹은 그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다 끝날 때쯤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그 수업이 길어진다던가, 까먹었던 숙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따로 왜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보는 게 맞다. 왜냐면 그런 지적 호기심이 더 크다면. 근데 반면에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 수업을 다른 길로 세게 만들기 위한 질문. 예를 들면 뭐 첫사랑 얘기라던가 그런 거죠. 좋아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꼭 꿈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니라면 또 그 이유는? 꿈이 꼭 있어야 할까? 찾아가는 과정. 꿈이 있는 친구들은 꿈이 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것도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찾아가는 과정도 꿈인 거죠. 직업도 계속 바뀌어요. 아마 친구들 시대는 더 그럴걸요? 쌤만 해도 선생님이란 직업이 있고 배우란 직업이 있고 다른데 뭐 그렇잖아요. 재벌, 매니저. 음, 그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범위가 너무 넓다. 음.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자면 친구들 세대는 다양한 걸 다 접해 볼수록 좋아요. 얕더라도 범위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직업, 그러니까 전문성을 원하는 세대가 있고 다양한 경험이나 혹은 다양한 재능을 원하는 세대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의 흐름은 다양한 걸 경험해 보는 흐름이에요.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야 유리한 흐름. 그런데 이 다음 흐름까지 계산을 한다면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쌤은 경험을 중요하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것 자체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것도 경험이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도저도 아닌 경험으로 만들 수 있고 끝까지 물고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자신이 뭘 좋아하고 원하고 뭘 잘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신을 확립시키냐. 근데 이게 나중에는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신념으로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꼰대가 됩니다. 근데 꼰대로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모두가 어느 정도 성격이 고착이 되거나 신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기준선에 안 맞는 거는 다 불편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존중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혁명가적 기질이 있다. 혹은 쌤같이 어떤 바꾼다? 어떤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아까 성격 유형 검사한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다 싶으면은 할 말은 해야 된다. 이죠. 할 말은 해야 된다. 내가 할 말은 하지만 알아서 받아들여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의 상담 철학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는 해주겠다. 경험은 시켜주겠다. 판단은 알아서 해라. 그것 갖고 나 또 뭐라고 하진 않겠다. 근데 내가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다. 라는 겁니다. 사실 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좀 샜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꿈은 꼭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예전에 그 한끼줍쇼였나요? 어디 이효리가 그랬나? 꿈 물어보지 말라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떤 동사적인 목표나 목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꿈이나 목표가 명사면은 조금 불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쌤의 예전 꿈, 학생일 때 꿈은 배우예요. 명사죠. 직업적으로 배우예요. 근데 쌤이 이제 배우가 됐어요. 꿈을 이뤘잖아요. 목적을 이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허무감? 허탈감? 네, 그거예요.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는 거.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야 된다. 어떤 배우,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어떤 게 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쌤의 궁극적인 꿈은 배우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꿈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쌤 자랑이나 혹은 쌤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맞는데 쌤의 원래 최종 목적은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배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수단의 직업으로. 좋은 아빠. 근데 왜 배우로서 성공을 하고 싶으냐 혹은 욕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빠로서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아빠도 하고 싶은 거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좀 그래요. 부모님 세대가 본인들은 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성적이 좋아야 된다. 뭐 단적인 예로 전교 1등 해라. 성적 좋아라. 부모님의 성적이 학창 시절에 좋았다면 그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성적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모로서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강요돼서는 안 된다. 누구는 몇 등이라던데 너는 몇 등이냐. 이런 강요는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개인적인 선생님 생각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분은 절대 적이에요. 어, 그렇다는 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미래의 한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언제를 보고 싶나요? 결혼, 결혼했을 때 누구랑 하는지 전성기 때 60대 후반.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냐? 임종 직전, 죽기 전에 아기 있을 때. 60대 후반은 왜요? 쌤은 죽기 직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쌤도. 아, 그 노래 명곡이죠. 아무래도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라서 쌤은 김광석 감성 되게 좋아합니다. 유재하나 그리고 조금 요즘은 아니고 요즘까지는 아닌데 그냥 감성적으로 좋은 거는 폴킴이나 양다일. 근데 양다일은 맨날 슬픈 노래만 불러서 양다일은 뭐 항상 자기가 죄인이야. 양다일, 임재범. 뭐. 아,
60대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이러고 있는 나이인데 잘하고 있는지. 다 60대 선생님 어렸을 땐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60대를 과연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는 14살, 15살이면 결혼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20살이면 20대 초중반이면 대부분 결혼을 하고 20대 후반부터는 막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30대 초반, 중반 혹은 20대 후반에 하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60대가 그렇게 늙어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3학년 수업할 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아프리카 방송하는 것 같다고. 네. 첫사랑 얘기는 제가 그거 공유해 드릴게요. 유튜브. 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많죠. 많은데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책임감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건데. 이상형? 이상형은 대화만 좀 잘 통하면 됩니다. 성격적인 부분보다도 성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일단 솔직히 외모는 봅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외모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렇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안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20대는 더 감성적인 부분이 컸어요. 10대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점점 현실적인 부분이나 저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떤 성격적인 부분보다도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원하는 게 비슷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으로 안 맞아도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합의가 되면 돼요. 근데 합의가 안 되고 어느 한쪽이 강요나 어떤 그런 거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관계가 썩 오래 좋은 관계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기적인 거라기보다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다툼은 다 신념과 신념의 싸움이에요. 근데 나도 이 정도 손해를 보고 너한테 이 정도 배려를 한다. 그러니 너도 이 정도는 배려해서 합의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싸워도 말로 풀고.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우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고. 맞아요. 연애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함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솔직한 거니까.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건 좋은 거고 별개로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애도 할수록 늡니다. 쌤은 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당신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아마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당신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그리고 그 색깔의 이유는 회색, 무지개, 그레이. 진짜 그레이 때문에 회색이라고 한 거예요? 갈색, 보라색. 이유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무지개 다채로워서. 블루. 이뻐서. 여기 핑크. 유튜브. 쌤이 일단 유튜브 관련이나 혹은 라이브나 이런 거는 사실 시청자가 없으면은 딱히 킬 이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고려는 진짜 해볼게요. 뭐 인스타 라이브던가 아니면 트위치라던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하는 거를 고려는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다양한 친구들이 일단 지금은 2학년 친구들만 있잖아요. 그럼 또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돈에 해도 되는데 리액션은 안 할 겁니다. 쌤은 사실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돈 받아서까지 돈 받았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액션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굳이 뭐 별풍선 뭐 아프리카로 치면 별풍선일 거고 또 그런 거면은 또 돈에 해고 이럴 건데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 공간에서 대화 나누는 게 더 즐거운 거지. 내가 이걸 받았다고 아이고 누구누구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액션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글쎄 이건 그렇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하나 더? 진짜 마지막 질문 할까요? 지금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원래 30분에 아마 수업이 끝날 거예요. 학교 정상화. 쌤도 학교 정상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온라인 수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예술 치료 혹은 예술 문화 탐방 뭐 정확히 뭐지? 정확히 과목 이름도 조금 특이해서 그죠? 문화 예술 체험 수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떤 거를 지식을 또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최대한 짧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 그 외에는 심리극적인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5분 일찍 끝내주려고 하는데 쌤도 앞으로의 수업에 관해서 피드백이나 혹은 수업에 대해서 느낀 점, 한 줄 평 같이 채팅창에 좀 해주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 수업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오늘 느낀 거 혹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거 올려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다 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먹어요. 이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드세요.
네, 저녁 맛있게 먹어요. 밥 먹으러 가자. 다음 주에 봬요. 네. 오,